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홍영식 소장 그리고 대형 화면에는 정치부 손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각 언론사들이 막판 여론조사를 동시에 했는데 조금 전 발표된 부산 북갑 지상파 3사 여론조사 새로운 수치 먼저 손인혜 기자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보면요. 먼저 부산 북갑 3자 대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저희 채널A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수치는 높은 하정우 후보와 접전을 벌였었죠. 이후 조사로 보면은 30% 후반 그리고 40% 초반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손 기자 옆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예. 먼저 KBS 조사 보시면요. 예. 하정우 33, 박민식 15, 한동훈 39%입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MBC 조사 보시면요. 예. 하정우 37, 박민식 14, 한동훈 43%입니다. 마지막으로 SBS 조사 보시겠습니다. 예. 하정우 35, 박민식 14, 한동훈 39%입니다. 예. 한 후보 측에서는요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제 선거 전략도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하정우 박민식 후보와 각을 세워왔지만요. 내일 사전 투표하고 또 본 투표까지는 상대 후보 공격하기보다는요 이제 지역 민심에 마지막으로 진정성 호소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전략이 좀 한동훈 후보 쪽으로서 바뀌었겠죠. 지금 마지막 SBS 한번 KBS, MBC, SBS 차례대로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하정우 33, 박민식 15, 한동훈 39. 그리고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조금 전 나온 겁니다. 하정우 37, 박민식 14, 한동훈 43. 마지막 1시간 전에 나온 하정우 35, 박민식 14, 한동훈 39. 비교적 이 세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 흐름이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홍영식 소장께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또 다른 화면, 부산 북갑을 좀 더 지금 추세로 뜯어보는 여론조사를 만나볼 텐데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추이일 텐데요. SBS 조사에 따르면 빨간색의 박민식 후보가 이게 몇 주 만인가요? 대략 한 3, 4주 만에 12%포인트나 빠졌고 반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8%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이 북갑의 경우는 이 박민식 후보와 이 한동훈 후보는 범보수 표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범보수 진영 내에서 인물 경쟁에 의해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과거에는 선거 막판에 가면은 당신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물으면은 예. 보수나 진보로 가고 중도는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도가 더 많아집니다. 정당 지지를 물으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 무당층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 정당 요인에서 결정되는 표보다도 후보 요인에 대한 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보단 인물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인물 경쟁력이 높은 후보들이 막판에 추격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말씀하셨던 당보단 인물이다. 네. 이런 것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추세로 봤을 때는 네. 박민식 후보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빠지고 대신 한동훈 후보가 절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절반 가까이 오르는 것도. 네. 그럼 고스란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뺏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예.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 내지 범여권, 범보수 내의 표를 쏠림 현상, 박민식에서 한동훈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 추이를 어디서 어떻게 여론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뜯어봤어요. 예. 두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손연희 기자.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부산 북갑의 재보궐이 열렸을 때 초반으로 잠깐 돌아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 하정우 수석이
이제 총선 출사표 던진다고 재보궐선거 출사표 던졌을 때 엄청난 관심을 많이 받았고 맞습니다. 뭔가 민주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 같더니 뭔가 하정 후보 본인 브랜드를 띄우는 데는 선거 마지막까지 여조만 봤을 때 여론조사 봤을 땐 그게 성공하진 못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하정우 후보 출마했을 때 이제 예. 하기 전에 기억 떠올려 보면요. 예. 부산 북갑에 이제 출마하냐 마냐 두고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관심 모았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출마 이후에는 출마 전에 관심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 이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청래 대표의 오빠 논란이 터지고 또 정북 선거에서 공천 잡음이 이어지면서요. 이 당이 하 후보를 적극적으로 띄우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었나요? 전재수 후보와 하정 후보가 합동 유세. 예, 저 화면은 이제 과거 화면인데 지금 밑에 남아는 자막은 새로운 내용. 결국은 총력전 전재수 하정우 두 사람의 하정 후보 띄우기 이거였습니다. 부산 북갑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부산 자체를 볼까요? 손인혜 기자. 네. 두 가지 여론조사가 새롭게 나왔는데 수치를 한번 볼까요? 네, 부산 시장 선거 보시면요. 먼저 MBC 조사 보시면요. 전재수 47, 박형준 34%입니다. 예. 다음으로 SBS 조사 보시면요. 전재수 45, 박형준 36%입니다. 예.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전 후보가 그 영향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하. 반면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 박 후보 지지층인 70대 이상 투표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데 이게 그래서 실제 선거 결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지금 브리핑 들으셨죠? 여론조사 쭉 봤는데 47대 34, 45대 36, 다 어쨌든 오차범위 밖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붙어간다고 봤는데도 막판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부산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고 예. 박영전 의원이 현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붙이지 못하는 것은 전재수 후보 경우는 전국적 인지도나 그 평판도는 잘 평가가 안 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에서 박영준에 준하는 이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예.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인물 경쟁에서도 박영준 후보가 어느 정도 대립을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 이 정도이고 실제 지금 부산 지역을 우리가 대통령 평가나 정당 지지율 평가를 해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평가도 잘한다는 응답이 높고 예. 정당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때에 따라서 민주당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재수 후보가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 현지 지역 내에서의 전재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인지도와 인물 경쟁력, 예. 평가 이런 것들. 글쎄 부산 북갑과는 조금 더 상황이 그렇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전재수 시장 후보는 인물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고 있는데 하정 후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이제 부산 두 곳 재보궐선거와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봤다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대구입니다. 예, 조금 전 나온 MBC 여론조사 김부겸 40, 추경호 41. 글쎄 이건 초접전인데 근데 홍영식 소장님 이런 것 같아요. 거칠게 표현하면 아직도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죠. 누구를 지지할지 못 정했다. 대구가 생각보다 그 부동층 혹은 아직도 막판까지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게 많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는 후보 공천 단계에서부터 굉장한 그 실망감을 지역에 주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의 지지층의 결집이 약한 상황이고 예. 거기에 비해서 김부겸 후보는 총리까지 지내면서 지역의 연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인물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가 정당 고정표, 정당 지지율에서의 약세를 인물표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이 표심을 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네. 문제는 마지막 이 정책으로 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부동층인데 그분들이 후보들의
결정을 지금 그 정책을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41. 뭐 이거야 진짜 투표함 열어보기 전까지는 대구는 절대 모를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부산 두 군데 다녀왔고요. 대구 갔다면 이제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예. 제가 손일의 기자에게 여러 분석을 묻기 전에 먼저 홍 소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왼쪽이요. 저희가 어제 짚어봤던 여론조사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무려 네. 16.6%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였는데 네. 반면에 오늘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반대입니다. 네. 이원택 후보가 8%포인트 앞서 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자, 저거는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전화 면접이고 예. 하나는 ARS 조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전화 조사는 사람이 직접 묻는 대화 방식이다 보니 이 비밀 선거에 준하는 이 표심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민주당이 어쨌든 주류인 사회에 되고 민주당이 아닌 지지자들의 표심을 드러내는 것이 좀 소극적입니다. 반면 여기 그 김관영 후보가 앞서는 저 조사는 ARS 즉 녹음한 이 소리로 응답을 받다 보니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효과가 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내심을 좀 더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는가. 어쨌든 저 지역은 뭐 영남에 가면 사이보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상황에서 반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걸 보수라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저 여론조사 중간 어느쯤 정도가 지금 16% 앞서는 것도 아니고 8%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조사 방법의 차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손인혜 기자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두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그 사이에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전북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런 당대표 사과가 꽤 이례적입니다.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도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자세를 한껏 낮췄는데요. 예. 이 전북지사 선거 이 공천 과정에서 친명 대 친청 대결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보다 전북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까요. 예. 정 대표 직접 호소하면서 막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화면을 손 기자 옆에 있는 화면을 다시 봐도 아무리 조사 방법이지만 네. 저렇게 여론조사 차이가 심한 건 전라북도가 그만큼 지금 글쎄 얼마나 부동층이 많은지도 좀 알 수가 있는 정도 수준이어서 조금씩 더 북쪽으로 올라와 보고 있죠. 여기 가보겠습니다. 어제 있었습니다. 바로 평택을 토론회가요. 김영남 후보는 뭐 아예 다신 보지 말자는 취지의 말도 나왔고요. 특히 민주당 김영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단일화는커녕 향후 두 당의 합당도 쉽지 않을 만큼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국 후보 측의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선을 많이 넘고 있는데요. 이정원 대표 아시죠? 조국 예, 후보님. 압니다. 네. 이 사람이 최근에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수원에서 사체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리어커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폐륜 정치 아닌가요? 저 인터뷰는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환원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25년도에 한 명도 빠지셨죠? 없습니다. 최근에 모두 빠지셨죠? 빠졌고요.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모두 빠졌고요. 1년 전이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2025년도에 빠졌고요. 빠진 그 거죠.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어제 TV 토론 살벌했습니다. 조금 전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평택을 김영남 22, 유이동 20, 조국 24, 김재현 5, 황교안 7. 또 하나 있어요. 김영남 26, 유이동 20, 조국 29. 물론 20% 이상 후보만 제가 언급을 뒤 여론조사 했다면
홍 소장님, 물론 오차범위 내인데 네. 저 조국 혁신당의 이른바 김용남 후보 네거티브 공세, 검증 공세가 먹히고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김영남 후보가 좀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저기에도 지지도의 흐름이 조국 후보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반면 김영남 후보는 답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부산 그 북구 갑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진보 그 민주당 쪽의 범여권 후보들이 그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경쟁인데 홍영식 소장께서 전반적으로 분석한 건 결국 막판이 되면 인물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관통하는 게 약간 화두가 그런 거네요. 5분 선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인물 경쟁력이다. 네. 손윤혜 기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진짜 9시간, 8시간밖에 안 남은 사전투표 네. 전날 양당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네. 판세 예측이 엇갈리는 지역, 특히 뭐 대구, 강원 이런 데는 여야의 희망사항들이 좀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보고 있는 판세 보시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9곳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 전북 등 6곳은 경합이고요. 경북 예. 한 곳만 열세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2곳이 우세, 그리고 서울, 부산, 충남 등 8곳은 경합, 6곳은 열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점은요. 대구와 강원 그리고 충청 지역을 두고서는 예측이 엇갈린 건데요. 이 대구의 경우에 민주당은 경합, 국민의힘은 우세로 평가했고요. 강원과 충남북, 대전은 민주당은 우세, 국민의힘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예.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예측도 소용없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투표함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언급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건 맞지만 전재수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 전문가 홍영식 소장과 정치부 손윤혜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